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와 증언에 대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메모의 내용은 영장 없는 불법 체포 명단,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10여 명의 정치인과 재판관 등을 잡아 구금하라는 내용입니다. 메모가 작성된 경위는 윤석열 공소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공소장을 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오후 8시 22분 윤석열은 홍장원에게 전화해서 말합니다.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를 잘 들고 대기하고 있어.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뒤 오후 10시 53분 윤석열은 다시 홍장원에게 전화합니다.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게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이에 홍장원은 오후 11시 6분쯤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해 도울 게 없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인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봉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은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왔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드릴게요. 그러면서 불러줬다는 게 이 체포 명단입니다. 이 메모가 중요한 이유는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탄핵소추 핵심 사유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측은 이 메모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홍 차장이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 4일 윤석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탄핵부터 내란물인 이런 모든 프로세스가 저 메모가 12월 6일 국회에서 박선원 의원한테 넘어가면서 시작이 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제가 12월 4일 날 이제 계엄 해제하고 이제 저녁에 집에 있는데 조금 늦은 시간에 국정원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사실은 대통령님께 진작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좀 오래됐습니다. 홍장원 1차장을 좀 해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도 안 물었습니다. 그건 원장이 그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일 사표를 받겠습니다 해서 사표를 받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12월 6일 아침 기사부터 이런 체포 얘기가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잡아넣어라 이런 기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홍 차장이 해임되자 보복으로 이 같은 정보를 야당에 선택적으로 전달했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즉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저런 정보를 야당에 전달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윤석열의 말에도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홍장원은 12월 6일 야당을 선택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당일 홍장원은 국회를 직접 찾아 여야 의원들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정보위원장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우리 방에 오게 된 인류에 대해서는 아침에 제가 이제 조선일보 보도도 보고 해서 원장하고 기조실장하고 통화를 했더니만 다 오보라 그래요. 오보면 사기가 다르다고 해서 제가 본인 홍장원사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머뭇거리면서 국회 가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보회사에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원해서 왔는데 예약 간사가 계시면 좋겠다. 가사까지. 그래서 여당가 이승근 의원이 왔고 박선은 야당 간사를 멀리 있다 전화해버리고 1시간 넘게. 그래서 간사를 배명, 이게 어떻게 보면 인수다른 한부를 좀 진행해달라. 김병기 의원이 좋겠다. 그래서 김병기 오직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비공을 간단하게보다는 그냥 정치죠. 정치, 사정 정치. 그리고 홍장원 메모가 신빙성이 없다고 쳐도 체포자 명단이 있었다는 것은 홍장원 말고도 수많은 관계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말하기를 여 사령관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았다고 하면서 정치인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셨죠? 예, 정확히 지시한 사항은 네. 제가 저를 직접 호출해서 예. 상황실에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 네. 그러면서 받아 적으라고 해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 적었고 받아 적으셨고 그리고 이제 수사관들을 출동시켜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고. 네, 수방사 지하로 이동시켜 하셨고 비완 벙커로 데리고 오라 했는데 그때 여인형 그 사령관이 불려준 정치인 명단이 14명이죠. 예, 맞습니다. 심지어 방첩사에서 작성한 메모까지 증거로 존재합니다. 지금 받아 적은 명단 수첩 또는 쪽지 메모 어디 있습니까?
어제 방첩사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네. 그때 수사단에서 14명의 명단을 제출했다고 지금 검찰 산하 내란 특수본에서 14명의 명단 가지고 있네요. 김대우 수사단장뿐만 아니라 체포자 명단은 조지호 경찰청장도 들었습니다. 이는 조태용 국정원장을 상대로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직접 신문하는 내용에서 나옵니다. 이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텔레그램 전화로 22시 30분에 1시간 전이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체포 대상자 14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위치 추적을 부탁했다. 그 여인영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연락을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인영 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메모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 자기한테. 그래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니까 사람 이름을 불렀는데 15명 이름을 불렀다. 가장 먼저 불렀던 것이 이재명, 그리고 우원식,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름을 불렀는데 김동연이라고 해서 경기도지사냐 이렇게 여인영한테 물어봤더니 김동현이다. 이재명 무죄 선고한 판사다. 이렇게 여인영이가 얘기를 했고, 여인영이가 이 사람들을 체포할 건데 위치 파악을 좀 해달라고 해서 부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지호 청장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그 텔레그램 전화가 한 번 더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통화를 해서 굉장히 급하게 한동훈 추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를 공방이라고 표현하기도 민망합니다. 체포 명단은 홍장원 차장뿐만 아니라 최소한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조지호 경찰청장 2명 이상이 방첩사령관에게 받고 이미 수사기관에 진술까지 한 상황이어서 크로스체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미 사실로 확인된 것을 거짓이라고 윤석열 측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억지를 부리다가 안 되니 금방 드러날 가짜뉴스도 퍼뜨립니다. 지난 4일 윤석열 측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금 이 메모 작성한 보좌관이 누군가요? 그거는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물어봤는데요. 제가 그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국정원에 대한 신분을 공개할 수 아니에요.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이 메모의 보좌관은 이런 메모를 들은 적도 없고 메모를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보좌관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청구제 보좌관이 한 명이 아닙니다. 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3명 다 이렇게 진술했습니까? 그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까? 보좌관이 증인은 작성한 게 제가 없다고 증인이 아니지 말씀하셨다고 않습니까? 하셨습니까? 그럼 네. 제가 보기엔 그 중에 한 사람이 하긴 했네요. 그렇죠? 자, 증인은 명단을 듣다가 미친놈이구나 하고 메모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김계리 변호사의 거짓 주장은 지난 13일 조태용 국정원장이 직접 사실관계를 밝히면서 드러납니다. 사실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 담당 보좌관을 찾아서 확인을 시켜보니까 그 보좌관 설명은 12월 3일 밤에 홍장원 차장이 포스트잇에 쓴 걸 줬다고 합니다. 사각 포스트잇이라고 합니다. 그 포스트잇에 쓴 걸 줘서 본인이 그거를 정서를 했다는 건 맞고요. 가짜 뉴스가 먹히지 않자 증인에게 증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말을 하도록 종용하기도 합니다. 증인의 말씀에 의하면 이 메모가 이미 그 4일과 5일 뭐 그때 작성되어 있었던 메모라고 되는 그 보좌관이 그렇게 진술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메모가 그때 존재했다면 이 메모가 그때 공개되지 않을 리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병기 의원의 그 워딩은 기억하고 있는 순서입니다라고 말만 하고 있어요. 메모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증인이 보좌관한테 확인한 사실관계가 거짓말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우리 담당 부서에 그 해당 보좌관을 찾아서 확인을 하도록 했고 그 결과를 보고를 받아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계리가 언급한 메모에 관한 주장 역시 억지입니다. 여야 의원이 함께 홍장원의 증언을 처음 청취한 12월 6일 김병기 의원이 메모의 존재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모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인데 당시 김병기 의원은 분명히 메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진짜 명단을 갖다 불러줬다고 합니다.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체포 대상자면서 이분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여기까지 듣고 미친 엑스로구나 그거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윤석열의 뻔뻔함만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4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홍장원 메모와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사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제가 여인영 사령관한테 내가 조금 전에 1차장하고 통화했으니 뭐 애로사항 있으면 1차장한테 연락을 하라고 제가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방첩사령관한테 그런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윤석열이 싹 다 잡아들여 라고 말했다는 홍장원의 증언은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자신이 홍장원에게 전화로 그런 말을 했으면 방첩사령관과도 통화를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M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윤석열이 홍장원과 싹 다 잡아들여 전화를 한 뒤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뒤 여인영은 홍장원과의 통화에서 체포 명단을 불러준 겁니다. 윤석열 측의 억지는 또 있습니다. 홍장원은 지난 12월 6일 국회로 가서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의원에게 불법 체포 명단에 대한 증언을 처음 했는데요. 당시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언론 브리핑을 보면 방첩사에 있는 구금시설에 구금해 조사할 예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홍장원이 여인영에게 체포 명단을 받을 때 들었다는 내용인데요. 윤석열 측은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네, 증인은 방첩사 내 구금시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모릅니다. 그럼 이걸 불러준 방첩사령관 여인영은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없다는 걸 몰랐을까요? 하지만 당시 여인영은 정말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사령관이 저에게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있냐고 물어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윤석열과 한 몸과 같은 조태용 국정원장도 CCTV로 확인했다면서 홍장원의 증언을 공격했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11시 6분에 원 국정원장 공관 앞에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이제 메모를 쓰게 돼서 주머니에 있는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급히 썼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홍장원은 CCTV를 초단위로 당일 움직인 동선을 전부 확인해보자고 밝혔습니다. 조태용이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반박입니다. 이 외에도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 윤석열 지지자들은 홍장원의 진술과 메모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심지어 왼손잡이가 아닐 수 있다는 주장까지 합니다. 오른손을 쓰는 사진이 있었다는 게 이 주장의 근거입니다. 이에 홍장원은 과거 어린 시절 부모님이 오른손을 쓰게 하기 위해 왼손을 못 쓰도록 깁스까지 한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이미 방첩사 수사단장의 증언, 경찰청장의 증언 등을 통해 크로스체크가 된 체포 명단을 이렇게까지 무리하며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 윤석열의 싹 다 잡아들여 발언이 위헌 위법의 핵심 증거이기 때문일까? 헌재는 20일 목요일 윤석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홍장원을 다시 증인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윤석열 측이 아무리 홍장원의 메모와 증언을 왜곡한다 해도 윤석열의 위헌 위법적인 행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